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20, 30대 선생님들한테 너무 매력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달구쌤, 20, 30대 이제 졸업하셨죠? 네. 지금 아닌가요? 한참. 지금 현재 20, 30대 가장 큰 이 선생님들의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결혼? 연애? 결혼, 연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만 그것 말고 또 돈 공부가 있지 않을까 돈, 네. 싶어요. 네, 오늘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돈 공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으신 20대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자기소개 직접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돈 공부에 관심이 많은 초등교사 조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돈 공부가 분야가 되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느 분야실까요?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이고, 근데 지금 부동산은 사실 처음 시도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다양한 투자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목표? 네, 그렇죠. 궁극적. 네, 그렇죠. 어디? 일단은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서울에. 네, 저의 목표고요. 근데 요즘 또 보니까 이제 서울 변두리보다 또 경기에 괜찮은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둘 다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를 하나씩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나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집 매수가 이제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쯤에는 서울에 9평 아파트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전에는 소형 아파트를 살다가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고 그 전에는 또 그냥 뭐 소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냥 매매 경험을 좀 쌓아보고 싶고 그 전에는 이제 시드를 쌓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다른 20대 선생님들도 저분은 어떻게 시드를 모으고 있지?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단계. 단순히 저축을 막 돈을 아껴서 저축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저축 플러스 알파 다른 것들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돈을 관리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거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제가 들어오는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50 이상 정도는 비소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50% 이상 정도는 좀 안전자산으로 쌓아놓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 중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높은 부동산의 진입 장벽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 너희 능력치 최대치를 끌어올려고 하는 그래야 닿을 수 있다. 돈 관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나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20대 선생님도 되게 고군분투를 많이 하겠다? 실제로 예진쌤 그 강의를 들었을 때 20대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 40대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저 정도인지는 몰랐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무엇이? 그러니까 그거랑 그 고군분투 20대 선생님들이 얼마나 좀 경제적으로 힘든지 그런 거 한번 다른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2008년에서 2023년까지 2,6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나 올랐다는 기사를 봤어요. 1,600만 원. 근데 교사는 신규 교사의 연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신규 교사 1,600 올랐으니까 1,000만 원? 저는 절반 800? 800? 진짜 놀라지 마세요. 3,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랐어요. 200만 원 15년 동안 200만 원. 물가 상승보다 훨씬 낫네. 그렇죠.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게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아까 2,6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3,100이었기 때문에 꽤 높았어요. 그래서 초등교사 시작하면 그리고 남들보다 꽤 괜찮게 시작하는 거였는데 이제 4,200이고 3,300이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갭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게 호봉제다 보니까 좀 오래 하신 분은
이건 진짜 오래 하면 짱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미 물가가 오른 것을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살기가 좀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20대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예진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의 목표가 돈을 보고 들어온 거긴 돈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못 받을 줄은 몰랐다 약간 이런 생각을 네.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수입을 늘리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전연차다 보니까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거나 저축을 조금 줄이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줄이자, 좀 아껴 그렇게 살자.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얘기도 들었어요. 친구 관계를 좀 줄여야 된다. 만남을 자주 만나면 가지면 돈 비용이 내는 많이 거. 들어가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저녁에 친구랑 만나서 술까지 마신다고 하면 인당 한 5만 원 정도 솔직히 우습게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왜냐면 밥 한 끼가 2, 3만 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5만 원이면 그렇게 친구를 한 달에 진짜 10번만 만나도 벌써 50만 원이잖아요. 저희 그쵸. 아주 큰 친구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건데 내가 남아있는 생활비 잔고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편하게 친구를 만나면 네, 만날 네.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계산을 하고 되니까. 있는 네. 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버티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재무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네. 해서 이제 돈 관리나 아니면 재테크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네, 그렇죠. 주로 예진쌤 말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부동산도 있고 재테크도 있고 돈 관리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많잖아요. 부수입도 있고 어떤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전연차들은 부수입에 관심이 진짜 많은 것 부수입에. 같고요. 그래서 약간 허용 가능한 겸직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외부 강의에 나가도 되고 겸직을 해도 되고 어디까지가 부수입 창출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고 그거를 위해서 밑바탕을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밑바탕을 그리면 이제 어떤? 나만의 이런 뭔가 분야 네, 그렇죠. 컨텐츠. 네네. 아, 그럼 그냥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무래도. 네, 이제 교직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아요. 와우. 선생님은 그럼 개인적으로 그런 많은 분야 중에서 재테크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것저것 다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교대에 와서 선생님 되는 게 사실 다양한 것들을 맞아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재능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실 나아가고 싶은 방향은 투트랙인데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재무 설계도 해드리고 돈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제 교육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는 그냥 제 자신 조예진으로서 하나는 선생님으로서 약간 투트랙으로 저희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막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요거는 다른 20대들이 다 알면 좋겠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괜찮은 잘하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갈 만한 그런 실천 사례? 혹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팁이 될 만한 그런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좀 파워 J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얼마나 내가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보통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무조건 달성 가능한 것만 세워놔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수익 같은 걸 얻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를 활용해서 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계획을 계속 수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목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수정하고 하는 게 제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재무 설계를 좀 잘해줄 수 있다. 제 친구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걸 보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건 이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예진아 너 만나고 나 좀 많이 늘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동아리가. 네네네. 뭐가 특히 늘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를 어느 항목에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다 리밸런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대로 하고 나니까 자기도 봤을 때 돈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돈들인데 이제 모이는 걸 보니까 예진아 이제 나 돈 모으는 재미를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지금 한 명의 친구를 떠올리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친구는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나요? 부족했나요? 그러니까 좀 더 일단 구체적으로. 목표가 사실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목표가 없다는 게 내가 한 달에 얼마 모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 들어와서 사실 그냥 이런 거야. 저축 몇십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뿌듯하죠. 난 저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나머지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소비의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목을 좀 정해주고 이건 이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소비도 그냥 소비가 아니고 소비 안에서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렇죠. 어떻게 분류해줬어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거는 강의할 때마다 말을 하는 건데 고정 지출, 비고정 지출, 반고정 지출. 반고정. 네, 요거를 이제 정해주고 그 안에서 각각 어느 정도 쓰면 좋을지를 친구랑 얘기를 통해서 너가 돈 이렇게 그 친구도 옷을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그러면 너가 1년에 어느 정도 쓸 것 같아? 이런 것 좀 얘기해주고 너가 친구들 생일 축하해주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쓰는 것 같아? 네, 이런 거를 한번 체킹을 해주고 매달 그럼 너가 이 정도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고정 지출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네. 비고정 지출이랑 반고정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비, 뭐 보험일 수도 있고 관리비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이런 게 고정 지출이고 비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쓰는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 뭐 식비, 교통비, 그러니까 매달 꼭 써야 되는데 금액이 달라지는 것들이고요. 반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실 매달 많이 쓰진 않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많이 사게 되고 사실 뭐 병원 가는 것도 매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사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아픈 이런 환절기 때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은 반고정 지출이라고 해서 매달 뭐 몇만 원씩 모아놓고 내가 옷을 좀 사야 될 때 모아놓은 돈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소비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세는 돈들을 딱 이제 묶어서. 틀을 정해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했더니 저축하는 거 빼고 그렇게 해서 소비 관리하는 틀을 만들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더 추가 저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친구분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모았는지는 사실 그렇게 기억이 남진 않고 왜냐면 연단위별로 이렇게 짜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위별로 그래도 1년에 몇백 이상씩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늘었는지가 보기가 좀 힘든 이유는 처음이 없었어요. 네, 처음에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도 없었고. 네, 그렇죠. 자기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얼만큼 늘었는지는 좀 정확히 가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봐주고 또 만나면 또 봐주고 이런 체킹을 계속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잘 지키고 있고 그럼 이거 좀 더 해볼까 해서 그 실천력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가.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 것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막 다 봐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저 만나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가계부를 썼습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개인적인 재무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제1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1교가 무엇이죠? 재무 읽어주는 교사라고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는 무료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의 돈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무 읽어주는 교사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저희 경금교 연구회 카페를 들어오면 네이버에 경제금융교육연구회 들어오면 거기 소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훌륭한 20대부터 30대, 40대 다 있는 거죠? 네네. 아, 좋네요. 연령대별로 네,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그럼 실제로 친구들이 그렇게 상담을 받고 하면서 되게 뿌듯함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왜 이렇게 목표를 수정해서 도달을 시기를 앞당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가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저희 많은 유혹에 좀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어떻게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실제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있으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제 사례요? 네. 아, 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의 20대 목표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계속 수정을 하면서 한 1년 넘게 수정을 했었어요. 1년 안에 한 100번 정도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한 몇천 이상은 이제 제 목표 이상 올라간 것 같고 올해 제 목표도 이미 달성을 넘은 것 같아요. 오. 네. 원래 목표 몇 천이었어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교사 월급이 몇 천 뻔하잖아요. 사실 안 돼요. 검색하면 그렇죠. 5천, 6천은 아니잖아요. 저희 전체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그러면 평소에 가장 컨트롤을 많이 하시는 돈 관리 분야는 지출 쪽이신가요? 아니면 재테크 쪽에서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저의 이 소비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을 할 때 어느 특정한 달에만 돈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너무 적게 되거나 이런 거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이제 뭐 별로 안 쓰는 달이 있잖아요. 그런 달도 있고 많이 쓰는 달도 있는데 내가 이번 달에는 날 위해서 막 옷도 사고 뭐도 사고 막 다 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는 막 축의금이나 경조사비나 막 많이 나가게 되면 이거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접근식으로 해놔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제가 사실은 원래 부수입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수입을 어떻게 살았냐면 원래 제 생활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게. 근데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30만 원으로 솔직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일만 하고 나요. 야근하고. 그렇지만 약속 없이. 저는 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야 돼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최대한 저축 많이 해야 된다. 뭐 70% 해야 된다. 그리고 너 생활비는 한 달에 뭐 하루에 10,000원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축을 많이 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축을 진짜 많이 했을 때는 정말 60%, 70% 이 정도까지 저축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어서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걸 생활비로 써버린 거예요. 아,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 생활을 영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문제가 커지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수입이 다음 달에 들어올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상담 같은 거가 있었어요. 제가 신청을 해서.